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정연아라고 합니다.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신예은입니다. 항상 이 정도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생활변화관측소 사람으로서 데이터 속에서 트렌드를 발견하고 있고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사고방식을 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025년 트렌드 하나 골라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연구를 올해 한 해 동안 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결핍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 결핍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라기보다는 결핍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뜨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브이로그 분석 콘텐츠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게 힘들어, 나 이런 거 못해, 나 이런 약점이 있어를 공개하면서 그냥 나 위로해줘, 찡찡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공유함으로써 남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5060 사이에서 김창욱 쇼가 굉장히 이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살펴보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가서 그 관계에 대한 위로를 같이 듣는다라는 행위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세대를 불문하고 그리고 뭐 어떤 콘텐츠나 어떤 매체를 불문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뜨는 키워드들을 여러 개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 같은 것들은 뜨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로 예를 들어 하이킹, 트레킹, 그다음 트레일 러닝 같은 활동들도 이제 언급량은 높지 않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웃도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이렇게 섬세해지고 이런 관련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뜨지 않을까? 저는 아무래도 나이듦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올해 제가 생활변화관측소에서 발신한 이야기들을 돌아봤는데 세대 대통합의 아이콘 정동원 군이 있었고요. 아빠가 요즘에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카페쇼 같이 가봤어 하는 식의 박람회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예 나이듦 자체를 주제로 잡아서 이 시대의 노인, 앞으로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해야 할까 같은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엔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화할까? 또 같이 나이 들어가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같은 질문들을 좀 많이 제기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 같고요. 저는 2025년 트렌드 키워드로 불안을 꼽고 싶은데요. 요새 그 HSP라고 초예민한 사람 좀 그런 키워드가 뜨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도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이런 모든 키워드가 조금 합쳐져서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이 뭐 도파민이나 이런 재밌고 그런 화려한 자극의 시대였다면 내년에는 불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좀 더 불확실성이 아닌 예측 가능한 현상들이 뜨지 않을까?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30 트렌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곧 30 되는 사람 입장으로 2030의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내년에 올해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어 문학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문학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좀 도피성으로 문학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현실은 너무 현실 같으니까 문학으로 가서 좀 SF적인 삶도 살아보고 좀 현실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살아보고 하는 문학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생일 선물로 이북 리더키를 사서 그래서 더 문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성입니다.
올해 특히 2030 세대에게 나의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같은 질문들이 좀 많이 저는 보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돼,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포모도로 같은 것이나 초민감성, 우리가 몇 년째 이제 지겹게 듣고 있는 MBTI를 넘어서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런 나를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질문들을 2030 세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내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것도 한 꼭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가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다 잡아먹을 거야 라고 불안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AI 챗GPT 프롬프트 잘 쓰는 법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괴감이라는 키워드를 뽑고 싶은데요. 땡땡감이라는 어떤 감성을 드러내는 키워드의 언급을 봤을 때 2030에게 자괴감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그 전체 연령대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30대 사이에서 이 자괴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수단은 계속 트렌드로 이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생각해본 예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뜨개질 혹은 마라톤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뜨개질을 좀 취미생활로 하는데 원래 하진 않았지만 이게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개념보다 약간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힘든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이 왔을 때 한 땀 한 땀 그냥 진짜 도 닦듯이 마라톤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속 나의 한계와 부딪히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나 진짜 토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자괴감을 다루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올해 콘텐츠 중에 이건 내년에도 봐도 좋을 만한 그런 거다 싶은 게 하나 있을까요? 저는 석화님과 했던 나이듦 영상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신년이 다가오는 만큼 제가 종민님과 석화님의 사주를 봐드렸던 사주편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내년에 어떨까, 그리고 사주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인물 분석은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할 때는 저희가 선정하신 분들은 시대적, 세대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저희가 또 분석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컴백해 주셔서 제 도파민이 되어 주셨던 지드래곤 콘텐츠도 이제 한 번씩 더 봐주시고. 그럼 개인 팬심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개인 팬심으로 한 거기도 하고 내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앞으로 지속될 트렌드를 볼 때는 굉장히 그 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산업 분야마다. 그러니까 한 산업군의 굉장히 긴 세월을 보면서 그 안에 짧은 유행들 혹은 긴 주기의 트렌드들의 특징 그리고 공통적인 주기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가 본다면 그런 경향성, 방향성을 본다면 다음에 트렌드도 훨씬 쉽게 예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10년사 저희가 다룬 콘텐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콘텐츠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튜버 다 되셨네요. 하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또 귀한 진짜?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이게 편지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첫 번째 구독자를 그때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나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기억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타 채널에 있다가 이렇게 채널을 분리하면서 한 번에 1000명이 쌓였어요. 그게 전부 이세돌 팬덤이었어요. 1000명까지. 그러니까 1000명이 한 번에 쌓였는데 그게 이제 이세돌 분들이어서 이제 첫 번째가 누군지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팬치 분들 우악구님의 산하에 이제 모여주시는 이세돌 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고 저희 튼튼한 맞아요. 집안이 되어주셔서 맞아요. 감사하고 종민 씨 여기 합성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다음 대망의 버튼은 제법
작네요. 그니까요. 이거 엄청 크지 원래 않았나? 엄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네요. 혜라 씨도 빨리 한번 이렇게 영접해 보시죠. 우와. 그거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카메라 우와, 포커스 잘 되게. 해드릴게요. 해서 네 여기 생활변화 관측소 10만 서브스크라이버를 패싱한 거를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주셨네요. 항상 그 댓글 보면 여기 퀄리티 너무 좋은데 왜 안 뜨냐 이런 말이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3년째. 근데 항상 그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제 누가 말해도 다 알 수 있게끔 진짜 오히려 찐팬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댓글 꼭 달아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저희가 사실 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제 댓글을 못 달아드린 점은 앞으로 이제 노력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게 슴슴하게 저희가 할 수 청량냉면처럼? 있는 얘기를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최대한 이런 어그로나 도파민이 이제 많이 분비되는 것은 이제 지양하고 진짜요? 가끔만 네, 페이커 같은 거 할 때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지만 영상이 업로드된 후에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거나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런 식으로 제가 몰랐던 영역을 좀 더 알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들한테는 작은 결과처럼 보일지라도 저희에게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저희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원들,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원 김종민입니다. 우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2025년에는 많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철이 없었던 시절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 유튜브에서 성공하면 유명해지고 막 사인도 사람들한테 막 해주고 막 막 TV도 프로그램도 막 출연하고 막 지금 뭐 빠니보틀 형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덱스 형님, 문상훈 형님 뭐 이런 유튜브에서 시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그런 형님들처럼 아이돌도 만나고 르세라핌, 아이브, 에스파 만나고 그런 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속물적인 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게 이 각도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고 저 각도로 보면 저렇게 해석되고 왜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데이터라는 것도 양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보는 관점을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이 됐을 때 그걸 저희는 공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저의 목표입니다.